네, 반갑습니다. 문성아이트입니다. 이 앞전 우리가 영상까지 70회 3일차 1번, 2번 문제를 문성아이트가 지향하는 코드 컨벤션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초급 과정의 이제 마지막 아마 단계가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이제 지나고 나면, 아마 상당히 좀 속도가 좀 빨라지긴 할 겁니다. 그 마지막 단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완성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높이는, 그리고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그 과정이 이제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버그라고 하는 것은 벌레를 말합니다. 벌레. 벌레를 잡는다고 하는데요. 이 벌레를 잡는 과정을 이제 디버그라고 하고요. 그 행위 자체를 디버깅 한다고 합니다. 예, 디버깅. 그래서 디버깅이라는 의미는 벌레를 잡는다, 뭐 오류를 제거한다, 아니면 오류의 원인을 찾는다,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여러 가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지금 기능장 PLC에서는 이 디버깅 기능을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프로그램이 시뮬레이터 정도로도 충분히 그 디버깅이 가능하고, 그 정도 육안으로 검사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그 디버깅을 고급스럽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대부분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보다 더 이상의 어떤 난이도가 나온다면 아마 우리 기능장 시험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해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버깅이 어렵게 문제는 나오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양의 그 기초 과정을 좀 하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디버깅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버깅을 하는 방법이 이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하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그 PLC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선해서 작품을 완성을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첫 번째 과제가 PLC를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려면은 당연히 램프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스위치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시뮬레이터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XG5000의 이제 시뮬레이터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뭐 괜찮은 도구입니다.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통상 이렇게 해왔죠. 두 번째 방법이 실제 디버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기능에 이렇게 보면 디버그라고 있습니다. PLC를 디버그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디버그 기능을 여러분 보면은 메뉴에도 이 디버그라는 메뉴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아마 써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제 컨텐츠에서 일부 지금 디버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디버그 기능을 좀 소개를 좀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이 메모리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메모리. 여기서는 디바이스 모니터라고 그러죠. 디바이스 모니터. 여기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디바이스 모니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하는 방법이 로그 정보를 이용한 건데요. 로그 정보. 로그. 이제 로그 정보는 주로 어느 때 이용을 하냐면, 실제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런타임으로 PLC를 돌려놓고, 이게 어떤 그 일정한 시그널이 발생해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재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다고 언제까지 그 화면을 쳐다볼 수 없는 상태고, 리모트 상태에서 이제 리모트 원격 디버그 기능이 있는데, 쳐다볼 수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의심되는 부분에다가 로그 정보를 걸어놓고 그게 이제 파일 형태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그게 보겠다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걸 로그 정보를 확인해 본다. 여기에도 이런 로그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자 이벤트라 해가지고 이 사용자 이벤트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기능장 시험에서는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을 주로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거고, 이 디버그는 또 언제 해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그 PLC를 좀 더 인사이트 안쪽으로 좀 다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 커맨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단계를 스텝을 눌러보면서 그 커맨드가 동작하는 단계를 한번 그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이 디버그 기능이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질 때는 아주 복잡한 현업에 가셔가지고는 이 디버그 기능을 자주 쓰셔야 됩니다. 이 디버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문제를 찾게 되면 결코 문제를 찾는 그 방법이 효율적이지도 않거니와 문제를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디버깅으로도 해석이 안 되면 이 메모리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메모리 상태. 메모리가 실제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노구 정보를 이용하는 건데 이 노구 정보는,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현장에 돌려놨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노구, 우리가 트레이스를 뜬다고 그러는데요. 노구 정보를 걸어가지고 보는 방법인데,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하고, 간단하게 실제 우리가 짜놓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이런 네 가지 방법의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시뮬레이터 방법이죠. 근데 시뮬레이터 방법은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일단 그 시뮬레이터라는 건 이 시뮬레이터를 켜고 여기서 지금 현재 시뮬레이터가 꺼졌고 다시 켜져 있는 상태죠. 이 시뮬레이터의 이 버튼은 터글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누르면은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시뮬레이터 상태로도 그 가상의 디바이스로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컴파일 앤드 다운로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테스트라는 시뮬레이터 단계는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컴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해봅니다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컴파일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어떤 그 문장에 오류는 없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도 이 시뮬레이터를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터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 모니터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디바이스에 주소를 보면서 P0부터 이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이 모델의 디바이스는 입력이 12개, 출력이 8개인 디바이스를 지금 쓰고 있죠. 여기에 그 온라인에 가면은 강제 IO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IO 설정 부분에서 지금 P0로 시작되는 값에 0번부터 16번째 비트 값까지의 값을 값을 허용하겠다. 그 허용이 뭐냐면 IO 디바이스 입력 허용을 하겠다는 이 플래그를 반드시 넣어주고요. 입력 허용을 해주겠다는 플래그를 넣어주고 적용과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부터 이게 입력이 IO를 강제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켜기 끄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시뮬레이터로 시스템 모니터를 놓고 켜려고 하면은 이게 바뀌면 이런 강제 입력 설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시스템 모니터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모니터에서 동작을 하게 하려면 또 반대로 여기에 온라인 가셔가지고 강제 IO 설정에서 이 부분을 해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제를 시킨 다음에 IO 설정 입력 허용 부분을 제거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입력이 이제 가능하죠. 여기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 이렇게 신호를 주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게, 셀렉트 스위치 A가 꺼졌다는 것은, 버튼에 신호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B, P1이 신호가 들어온다면, 스위치가, 1시 방향으로 제껴진다면 조건 2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건 2에서 셀렉트 스위치 C까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네거티브 신호니까 푸시 버튼 A는 여기죠. P3면 이렇게 이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보입니다.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시그널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카운트를 증가를 시켜야겠죠. 네거티브니까 눌렀다 떼는 순간 신호를 끊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카운트 1이 올라가 있고요. M11에 어떤 시그널이 발생했다는 게 너무 순간적인 상태여서 실제 우리 모니터 상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나중에 그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실제 그게 M11에 시그널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이 그 상태의 시뮬레이터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디버그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입력 디바이스의 오른쪽을 눌러서 강제로 IO를 켜고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강제로 IO 켜고 끄기가 되려면은 원래는 제가 이제 예전 버전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명령은 안 먹고, 그냥 강제로 되려면 시스템 모니터는 껴고, 온라인에서 강제 IO 설정, 이 부분에서, 허용을 해주고, 이 부분을 P0에 0번부터, F번지까지를 허용을 하겠다. 그 허용하는 범위가, IO의 디바이스 입력을 허용하겠다. 입력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변수로 봐도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변수 타임으로 우리가 지금 정해진 변수가, 푸시 버튼 A부터 셀렉트 C까지 이미 변수로도 정해진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IO 디바이스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런 그래픽 형태로 또 그 허용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주고 확인을 눌러서 화면을 꺼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 팝업 메뉴로 IO를 켜고 끌 수 있는 이런 핸들링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가 됐을 때는 시스템 모니터는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 시스템 모니터의 상태는 보여줄 수 있지만은 여기서 IO는 강제 입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그럼 다시 이게 여기서 강제 입력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온라인에서 강제 IO 설정에서 해제를 해주고 적용 확인. 그럼 지금부터 눌러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시뮬레이터를 동작하는 데 있어서 그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를 어떻게 그 온오프를 핸들링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또 드렸고요. 또 이런 시뮬레이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디버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일단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켜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런 상태입니다. 런 상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톱이고, 여기에 보면은 디버그라는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XBCS2 모델에서는 그 실질적인 하드웨어에 이 딥 스위치가 2개밖에 없어요. 넌과 스톱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디버그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가지고 디버깅이 되려고 하면은 그 하드웨어 자체에 이 딥 스위치가 3단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run, stop, debug. 그런데 이제 우리 시뮬레이터 상태는 될 거예요. 시뮬레이터 상태로만 한번 해보기로 하면. 그러니까 실적인 하드웨어는 아닙니다. 자, 스톱을 눌러서 스톱 모드로 일단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가 되죠. 디버그 상태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지금 디버그 상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디버그 상태로 바뀌어 있고, 자, 디버그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검문소가 필요합니다. 검문소, 브레이크 포인트. 반드시 거기 지나갈 때는 스톱을 해가지고, 값을 확인받고 지나가라. 그래서 검문소가 컨트롤 5고, 그 다음에 런 상태가 컨트롤 9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스텝 오버 스텝인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디버그를 설명하는 컨텐츠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에 좀 활용하도록 하고 일단 이 부분에다가 스톱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5 여기에 검문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디버그에서 런 상태로 진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컨트롤 F 구조. 컨트롤과 F, 컨트롤 키를 이렇게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F9를
누르면은 지금 어디서 스톱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거 노란색 점으로 지금 스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스캔을 누르고 여기서 스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시그널에 어떤 시그널도 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다가 스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그 다음에 컨트롤 F9. 런 상태면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제가 푸시 버튼 여기에 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푸시 버튼 A. 제가 이 디버깅 상태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XG5000이 디버깅 기능이 그렇게 썩 그 잘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서브루틴 같이 루틴이 완전히 구별이 된 경우에는 디버그에서 스텝인 스텝 오버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루틴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로가 확실한데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TUD 단계로 뛰어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이 하나하나 스텝으로 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 디버그 커서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그널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눌렀다 떼면은 여기서 스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태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그 컨트롤 F9를 눌러서 진행을 뭐 커서를 컨트롤 F2로 커서를 진행을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스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루틴 자체에서 다이나믹하게 얘를 스텝으로 옮겨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행되는 이 단계에서 이 푸시 버튼 A의 네거티브 신호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이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전체가 한 루틴으로 되어 있는 그 서브 루틴으로 구별되지 않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디버그를 가지고 문제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동작을 재현해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메모리 상태를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상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디바이스 모니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모니터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P 메모리 같으면 P 메모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0번째 P0000 0번째 예 0번째가 여기고요. 1번째, 2번째, 2번째 지금 그 값이 비트 값이 1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보이는 거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P 0, 0번째, 1번째, 0번째, 2번째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비트 값으로. 이런 값이 이렇게 디바이스 모니터 상태로서 이 메모리를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또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그 기능장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썩 유용한 기능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현업에 가셔가지고는 실제 프로그램이 현업에 넣은 상태에서 어떤 그 디바이스의 변동사항을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노구를 보는 건데요. 이제 사용자 이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용자 이벤트에 그러니까 노구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용자 이벤트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걸 삭제를 하고 전체 모두 삭제를 하고 하나 더블 클릭 그다음에 P0 값에 상승 엣지에서 정보로 그냥 상승 P0 상승 엣지 발생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두 번째 더블 클릭 이거는 P1에 하강 엣지에서 P1 하강 엣지에서 발생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두 개를 그 이벤트 허용해서 허용 안함을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해도 로고 남기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로고를 남길 건가 말 건가 반드시 여기에 허용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된 것은 체크된 놈이 허용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 제거하면 아무리 허용을 해도 이 부분 하나만 ID 1번만 하겠죠. 이렇게 체크까지 해주시고 여기 허용을 넣고 PLC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자 P0나 P1을 갖다 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벤트 정보를 보면 이벤트 이력에 두 개가 있죠. ID 1번과 2번, 1번, 2번을 제가 상승했지 한 번, P1에 하강했지 한 번씩 두 번을 발생을 시켰죠. 이런 이벤트 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이벤트 이력을 남겨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고요.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이런 그 사용자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실제 이제 우리가 그 현업에서 런타임 중에 이제 각종 이벤트를 찾아내는 때 유용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주로 기능장 시험을 봤을 때는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정도로 디버깅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내부 그 시스템의 그 신텍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이 메모리 상태를 좀 확인해 보는 방법. 그다음에 그 서브 루틴 같이 루틴이 많아졌을 때는 디버깅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실무적인 문제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과정에서는 이 디버깅 과정을 좀 더 복잡해지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소개만 하는 정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는 문제를 전체를 대강 보면,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력 제어를 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출력을 하고 출력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육안으로 디버깅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과제는 70회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오히려 이제 3일차가 제일 쉬웠고요. 아마 1일이나 2일차 문제를 좀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